방콕의 왕궁은 침묵으로 숨쉬었다. 아니, 침묵처럼 보이는 웅장함으로 관광객들의 감탄사를 삼키고 있었다. 황금빛 첨탑들은 건조한 공기 속으로 날카롭게 솟아 있었고 그 아래로는 현란한 색채의 모자이크 타일들이 장렬하는 태양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다. 짜오프라야 강에서 불어오는 후덥지근한 바람에는 짙은 제스민 향과 어디선가 피어오르는 향냄새, 그리고 강 건너편 시장의 시끌벅적함과 뒤섞인 복잡 미묘한 도시의 채취가 실려왔다. 이곳은 태국의 심장이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신성함의 한가운데 24살의 예술가 지망생 마리 사일림, 친구들 사이에선 그냥 마리라고 불리는 그녀가 서 있었다. 마리는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짧은 머리카락 아래로 불안과 결의가 뒤섞인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낡고 헐렁한 면 셔츠와 폭이 넓은 바지는 예술가의 자유분방함을 드러내는 듯했지만 꼭 움켜진 낡은 에코백과 가끔씩 초조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에서는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다. 에코백 안에는 그녀가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며 준비한 작은 소품들이 들어있었다. 검은색 부드러운 천조각과 섬세하게 말렸지만 이미 생기를 잃어가는 연꽃 한 송이. 태국에서 연꽃은 순수와 깨달음, 그리고 신성에 대한 존경을 상징했지만 마리가 준비한 시든 연꽃은 그녀 나름의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침묵 속에 갇힌 아름다움 혹은 억압된 진실에 대한 은유였다. 그녀는 과거 몇 차례 거리에서 사회 비판적인 소규모 퍼포먼스를 시도했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대중의 무관심 혹은 가십거리로 소비된 후 금세 잊히는 허무함 뿐이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이곳 왕궁 앞에서라면 그녀의 메시지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것은 예술가로서의 절박한 외침이자 이 거대한 황금빛 침묵에 던지는 작은 돌멩이와도 같았다. 같은 시간 왕궁 앞 광장 한쪽에서는 20살의 플로이 라타나콘이 최신 유행하는 화려한 원피스 차림으로 스마트폰을 향해 쉴 새 없이 떠들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명품 로고가 선명한 팔찌가 채워져 있었고 얼굴에는 시종일관 밝고 과장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로이의 방콕 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저는 태국의 심장, 바로 왕궁 앞에 나와 있는데요. 와, 정말 웅장하지 않나요? 오늘 여기서 뭔가 특별하고 짜릿한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팍팍 드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플로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댓글로 오늘 플로이가 뭘 하면 좋을지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플로이는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샅샅이 훑었다. 그녀의 레이더는 오직 자극적이고 화제가 될 만한 거리를 향해 있었다. 진지한 고민이나 사회적 메시지 따위는 그녀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오로지 좋아요 수와 팔로워 증가,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줄 짧고 강렬한 쾌감만이 그녀를 움직이는 동력이었다. 마리는 플로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경멸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가진 파급력을 부러워하기도 했다. 그녀의 예술은 너무나 미약했고 세상은 너무나 견고했다. 마리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하고 에코백을 고쳐 맨 뒤 왓 프라케우 에메랄드 사원으로 향하는 입구 근처 한치의 미동도 없이 부동 자세로 서 있는 왕실 근위병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붉은색 제복과 높고 검은 베어스킨 모자는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서도 위엄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고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솜차이 중사는 올해로 군 복무 15년 차의 베테랑이었다. 그의 나이는 30 후반이었지만 햇볕에 검게 그을린 피부와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그를 실제 나이보다 더 강인하고 위험 있게 보이게 했다. 185cm가 넘는 장신의 다부진 체격은 왕실 근위병의 상징과도 같은 붉은색 제복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없이 오직 투철한 직업의식과 극도의 절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카메라 세례와 때로는 무례한 행동들 속에서도 늘 한결같았다. 그것이 그의 임무였고 그의 자부심이었다. 마리가 초소에서 약 5m 정도 떨어진 지점,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마련된 안전선을 아주 살짝 넘어섰을 때였다.
플로이의 날카로운 눈이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 여러분, 저기 좀 보세요. 저 여자분 뭔가 좀 이상한데요? 안전선을 넘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려는 걸까요? 플로이의 특종 레이더가 발동합니다. 채널 고정. 플로이는 흥분한 목소리로 속삭이며 카메라를 마리에게 고정했다. 마리는 플로이의 존재를 눈치챘지만 애써 무시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퍼포먼스를 실행에 옮기는 것뿐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에코백에서 검은색 부드러운 천 조각을 꺼냈다. 그것을 자신의 왼쪽 팔에 천천히 두르기 시작했다. 마치 애도의 상징처럼 혹은 침묵의 저항처럼. 그 순간 미동도 없던 솜차이 중사의 오른손에 들린 총의 개머리판이 바닥을 툭 하고 가볍게 하지만 단호하게 내리쳤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솜차이 중사의 시선은 여전히 정면을 향한 채였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마리의 행동에 집중되어 있었다. 뉴트! 낮고 위험 있는 그러나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은 목소리가 마리의 귓가에 날아와 꽂혔다. 태국어였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마리는 순간 움찔하며 동작을 멈췄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예술입니다. 침묵 속에 갇힌 것들에 대한 저의 작은 표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플로이는 더욱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와, 대박! 저분 근위병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완전 깡다구. 여러분, 이거 완전 대박 사건 각 아닌가요? 댓글 반응 폭발하는데요? 저 여자 미쳤나봐. 깡다구 인정. 근위병 표정 변화 셔틀 좀. 와, 여러분의 드립력 최고. 주변에 있던 몇몇 관광객들이 수군거리며 마리와 근위병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노골적인 호기심으로, 또 어떤 이들은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공기는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솜차이 중사는 마리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의 임무는 예술을 감상하거나 토론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좀 더 힘을 주어 개머리판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쿵 하는 소리가 아까보다 더 크고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정면을 향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무언의 압력이 마리를 짓눌렀다. 하지만 마리에게는 오기가 생겼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그녀의 예술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되고 말 것이었다. 그녀는 에코백에서 조심스럽게 시든 연꽃 한 송이를 꺼냈다. 이미 갈색으로 변해버린 꽃잎은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처럼 연약해 보였다. 그녀는 그 연꽃을 솜차이 중사의 발치 앞 초소 바로 밑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으려 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소극적이면서도 가장 간절한 표현이었다. 억바이! 이번에는 경고가 더욱 짧고 단호했다. 솜차이 중사의 목소리에는 아주 미세한, 거의 감지하기 어려운 날카로움이 섞여 있는 듯했다. 그의 시선이 아주 잠깐 마리의 손에 들린 시든 연꽃으로 향했다가 다시 정면으로 돌아갔다. 그 찰나의 순간 마리는 그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어떤 감정을 읽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경멸도 분노도 아니었다. 아주 희미한, 마치 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 혹은 연민?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그는 감정 없는 기계와도 같은 존재일 터였다. 마리는 그 짧은 순간의 혼란을 떨쳐내려 애쓰며 작심한 듯 허리를 숙여 시든 연꽃을 바닥에 내려놓으려 했다. 자신의 메시지가 이 연약한 꽃잎처럼 힘없이 짓밟힐지라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으리라. 그녀의 손끝이 차가운 바닥에 닿으려는 바로 그 찰나였다.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마리가 고개를 들기도 전에 솜차이 중사의 몸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훈련된 맹수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한치의 망설임도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다. 그의 육중한 몸이 마리의 바로 앞을 가로막았고 길고 단단한 팔이 뻗어나와 마리가 연꽃을 내려놓으려던 손목을 가볍지만 단호하게 움켜쥐었다. 동시에 다른 손은 바람처럼 움직여 마리가 팔에 두르려던 검은 천 조각마저 낚아챘다. 악! 마리는 짧은 비명과 함께 그대로 굳어버렸다.
솜차이 중사의 소나기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지만 고통스럽게 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였다. 그의 제압은 폭력적이라기보다는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의 수술처럼 냉정하고 정밀했다. 마리의 손목에 남은 것은 약간의 압박감뿐 붉은 자국조차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솜차이 중사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하지만 마리는 아주 가까이에서 본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까 스쳐 지나갔던 그 미묘한 감정의 잔상을 다시 한번 본 것 같았다. 그것은 마치 깊은 호수 표면에 아주 잠깐 떠올랐다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마리에게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다. 플로이의 카메라는 그 긴박한 순간과 어쩌면 솜차이 중사의 그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고 담아내고 있었다. Kun kamlang kat kwang kan padibat na ti kong tahan raksa praong, ni pen kan kratam ti pit kotmai. Kun kamlang kan pantan laksa praong, ni kan kratam pit kotmai. 당신은 왕실 근위병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고 있어. 이것은 심각한 위법 행위요. 솜차이 중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흔들림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의 무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그의 입에서 나온 유창한 태국어는 마리에게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주변은 순간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관광객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플로이만이 흥분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대박! 여러분, 이거 진짜 영화 같아요. 근위병이 저 여자를 잡았어요. 마리는 제압당한 자신의 손목과 바닥에 힘없이 떨어진 시든 연꽃, 그리고 솜차이 중사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을 번갈아 보았다. 극도의 무력감과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예술적 저항은 이렇게 너무나 허무하게 그리고 압도적인 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파란색 제복을 입은 관광경찰 2명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엄격함과 약간의 짜증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왕궁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관광객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골칫거리 중 하나일 터였다. 솜차이 중사는 경찰들에게 다가가 태국어로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의 보고는 감정 없이 오직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계처럼 정확했다. 마리가 저지른 행위, 그가 취한 조치, 그리고 현재 상황. 경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리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솜차이 중사는 마리와 바닥에 떨어진 검은 천조각 그리고 시든 연꽃을 경찰에게 인계했다. 그리고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다시 자신의 초소로 돌아가 완벽한 부동자세를 취했다. 그의 등 뒤로는 여전히 수많은 관광객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지만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킬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붉은 제복만이 석양빛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리는 경찰에게 이끌려가면서 필사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해명하려 했다. 저는 그냥 예술적인 표현을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이건 폭력이 아니에요.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하지만 경찰들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무적인 태도로 그녀의 팔을 잡고 경찰 초소 쪽으로 데려갔다. 한 경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궁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는 태국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일단 서로 가서 자세한 조사를 받아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마리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태국의 왕실 모독죄가 얼마나 엄격한지 그리고 그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 어렴풋이 들어본 기어올랐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플로이는 이 모든 과정을 놓치지 않고 라이브로 중계했다. 그녀의 방송 채팅창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오늘 방송 완전 대박. 왕궁 앞 충격 퍼포먼스, 근위병의 1초 냉혹 표정 포착. 이 제목으로 편집해서 올리면 조회수 폭발하겠는데? 여러분, 플로이 채널 구독하시면 이런 생생한 현장 계속 보실 수 있어요. 후원도 감사합니다.
플로이는 잠시 동안 폭발적인 반응을 얻겠지만 그녀의 채널은 곧 다른 자극적인 이슈로 채워질 것이고 마리의 이야기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가십 중 하나로 잊힐 터였다. 그것이 미디어의 속성이었고 플로이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마리는 결국 관광경찰서로 그리고 이어서 시내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차가운 조사실에 홀로 앉아 조사를 받으며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했던 예술적 메시지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절감했다. 그녀의 저항은 거대한 금빛 침묵 앞에서 그리고 그 침묵을 지키는 견고한 시스템 앞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부서져 버렸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경찰의 말에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예술가로서의 작은 날갯짓은 이제 법적인 문제와 국제적인 망신이라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방콕의 밤은 소리 없이 깊어지고 있었다. 짜오프라야 강의 검은 물결은 여전히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물결은 이제 마리에게 도시의 낭만이나 아름다움이 아닌 자신의 불안과 절망을 비추는 거울처럼 보였다. 그녀가 꿈꿨던 예술적 반향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현실과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왕궁의 황금빛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길고 무겁게 느껴졌다.